북한이 가장 취약한 곳은요, 이 통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 정권을 유지하는 이게 유일한 끈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이론을 본부한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회주의도 우리의 자유가 많은 부분 제약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설마 우리는 북한처럼 교회 하나도 없고 김일성 3대 세습 국가 거기에서 노예로 사는 나라는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북한이 남한을 공사하는 전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직녀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전할 소식이 엄청 많은데 최대한 짧고 굵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요즘 대세는 짧고 굵게지요. 사실은 저 직진의 여왕이 머리띠 여왕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화를 막 내야 될지 만감이 교차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에 이틀 연속으로 북한에 복음풍선을 보냈습니다. 저희 메노라 통일선교회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풍선 사역 메뉴가 있습니다. 그곳에 매번 북한으로 풍선을 띄우고 나서 바로 다음날 저희가 기록을 남겨놓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바람 북으로 향한 아주 멋진 남풍을 주셨습니다. 일기도를 올려놓았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기도가 짱입니다. 그런데 짜잔! 오늘 북한 머리띠 여왕이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오물투척을 했는데요. 정말 먼저 오물투척죄로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급했는지 조선노동당 TV에 아무 말도 없이 250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몇 개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10개가 떨어졌습니다. 북풍이 불어야지 오물풍선이 남쪽으로 올 텐데 일기도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오늘 일기도인데요. 거의 대부분 풍량도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남풍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 240개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똑똑하신 분들이 그러시는지, 올리고 다시 재활용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아끼려고 그러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말했듯이 지금은 풍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물풍선이냐 복음풍선이냐 이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물풍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에 난 법인데 이 대북전당금지법을 국회의원 45명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버젓이 다시 발의를 했단 말입니다. 북한이 가장 취약한 곳은요, 이 통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 정권을 유지하는 이게 유일한 끈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공격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복음풍선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북한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선노동당 남한지부 더불어공산당이죠. 이 더불어공산당, 조국혁신당 다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또 촛불 시위하시는 분들 여론 형성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오물풍선 보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최고의 약점이기 때문이죠. 통제. 근데 만약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요, 우리는 대북 심리전으로 남은 유일한 길, 이 하늘길이 막히게 되고요. 대남 심리전만 남는 것입니다. 대남 심리전이 어디 있냐고요? 남한 공산화가 말이 되냐고요? 아직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믿고 있다면 선전선동 당한 것입니다. 왜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알아볼까요? 댓글을 보니까 이 거짓말에 속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댓글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섭이란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러는 건 우리 안전에 도움이 되냐? 정신 차려라. 그리고 나만 공사나 망상 속에 살고 있구나.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댓글에 반말하시는 분들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댓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 공산화가 망상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도 남한은 공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섭이란 분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국가에 살고 계시나요? 진짜 자유가 있으신가요? 전 국민 20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북한 공산당의 배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시민이 스스로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그래서 살아가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요?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나라 아닙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요? 백신 패스 기억나십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직장도 갈 수 없고 음식점도 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얼마 되지 않은.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은 과연 자유민주주의 정책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는 쉽게 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우리는 정권을 교체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은 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을 발의하는 22대 국회는요, 공산화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노총 노조들이 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한번 볼까요? 민노총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노조에 가입한 일부 노조 기득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받느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나 앞으로 고용되어서 노동자가 될 예비 노동자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나 현재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노조는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조가 파업 투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 작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노총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기도 하고 민노총이 자신들과 관계없는 반미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노조 파업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협상하는 것입니다. 노조에 가입한 일부 기득권층 회원들을 위해서 연봉을 올리면 기업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의 수익 범위 내에서 인건비 비율이 이미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 결국 그 외의 사람들의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고용 기회를 박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노조가 계속 파업을 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자리는 국가에서 주는 일자리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 국가가 뭡니까? 전부 다 국영화돼서 국가에서 주는 일자리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투자하고 벌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나눠주고 더 투자하고 더 발전하는 그런 나라는 이제는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공산화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북한이나 가능하지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론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이것은 각설하고,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역사는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망하고요, 사회주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공산주의, 이 유토피아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회주의도 우리의 자유가 많은 부분 제약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설마 우리는 북한처럼 교회 하나도 없고 김일성 3대 세습국가 거기에서 노예로 사는 나라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의 이념과 신념을 위해서 공권력을 가지게 되면 언제든 몇천만 명 국민쯤은 한 번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공산화 전략도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희 메노라 통일선교에서는 대한민국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세계관 역사 강의를 매주 화요일마다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방학인데요. 9월 24일부터 시즌 11, 11번째 시즌이 시작됩니다. 저와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고 만나고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대바세 강의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커뮤니티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깨알 광고였습니다. 또 S란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불필요한 긴장과 자극은 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6.25 전쟁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긴장과 자극을 주어서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긴장과 자극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경제적 자유와 발전을 위해서 나토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라인데 어느 나라와 외교를 맺고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곳곳에 작용화되어서 이미 많은 영역이 러시아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 마음대로 안 될 경우에는 무력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북 전단 보낸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방이 약해지고 북한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공격했을 때 남한테 대응할 힘이 없다 이렇게 판단될 때, 자기들이 이기겠다 이렇게 판단될 때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는 전쟁은 절대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다음 댓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MHQ라는 분이 남한, 북한 다른 나라로 각자 살면 됩니다. 왜 우리가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내서 보복을 당해야 합니까? 대북전단 날리고 당신은 그냥 돌아오면 되겠지만 적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복을 당합니다. 그놈의 교회 복음 전파 짜증나네요.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복음 전한다고 떠들고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MHQ님은 지금 남한, 북한 다른 나라로 각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남한을 공사하는 전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 적화 전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북 전단으로 보복을 당한다는 것은 좌파들의 거짓말이고 선전선동입니다. 보복을 한다고 적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보복당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원한다면 이 부산도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한 전 영토가 북한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너무 피해의식 가지지 마시고 정말 북한이 무서우시다면 한국을 떠나셔서 어디 멀리 캐나다나 노르웨이, 영국 정도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전파가 짜증난다고 하셨는데요. 짜증 내시는 것은 우리 MHQ님 마음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다는 이유로 북한의 복음 전파 그리고 남한의 복음 전파를 공권력이란 법으로 제재하게 되면 앞으로 복음 전파만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MHQ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말 어느 사람들이 듣기 싫으면 다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한테 짜증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자유, 이것은 제가 만약에 불쾌하다 이렇게 되면 그땐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MHQ분이 하시는 표현은 복음 전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유저루님이 올리신 댓글입니다. 자유는 잘 배우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오는 책임은 아직 안 배우신 듯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국가가 안보가 위협받는다. 그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대북전단 뿌리지 않는다고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댓글에 대해서 제가 루저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루저루님이 누리고 있는 자유? 그 자유는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수많은 6.25 전쟁 때 피 흘려서 죽은 전사들,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 책임을 루저루님이 지셨나요? 자유는 자유에 대한 책임이 먼저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 복음풍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상 우리 영토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유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때 김일성의 노예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죽더라도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것인가? 김일성의 노예로 살 것인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루저루님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는 것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물려받은 자유를 또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대북풍선을 보내는 것이 6.25 전쟁 때 그 많은 순국 열사들이 흘린 피값,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고 내가 받은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고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북풍선을 멈춘다면 남은 대남 심리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더 뿌리쳐 흔들 것입니다. 우리 국군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공격하기에 안성맞춤인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공산화에 안성맞춤인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답을 잘 드렸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메노라 통일선교회 풍선은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의 최소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에 들어가는 전단지 인쇄비를 지금 모금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이 아주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인쇄비는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단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단지가 아니고 특수 제작된 전단지입니다. 비에 젖지도 않고 아주 가볍고 얇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의 인쇄가 약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대북전단 인쇄비 모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채워져서 인쇄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핵심적인 대북 사업인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입니다. 자유에 대한 대가, 자유에 대한 책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작은 희생, 이곳에 여러분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북한 머리띠 여왕이 우리를 아무리 누르고 옥죄고 막아도 우리는 풍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머리띠 여왕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우물 풍선을 보내지만 남한에 있는 직진의 여왕과 어벤져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좋은 것을 풍선에 담아서 북한에 보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